딥러닝하기 파이토치. 파이토치란 자 파이터치는 파이썬 기반이고요. 오픈소스고요. 오픈소스 누구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누구나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볼 수 있는 프레임워크. 프레임워크는 이제 프로그래밍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VS 코드 같은 거. 그래서 동적 계산 그래프 방식으로 코드 실행 시점에 실시간으로 계산 흐름이 결정되어서 디버그가 수정이 GPU 가속과 자동 미분. 이건 중요한데. 네네. 여튼 네. 동적 계산 그래프 방식. 나도 잘 모르겠다. 일단 이거 GPU 가속과 자동 미분 기능을 통해서 대규모 모델도 빠르게 학습할 수 있다 라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동적 계산 그래프 방식이란 어디 보자. 딥러닝 모델이 학습 및 예측을 할 때 그래프를 실행 시점에 실시간으로 생성 및 수정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 방식은 조건문과 반복문 등 복잡한 논리 구조를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다. 계산 그래프는 입력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산을 수행하며 그래프를 생성하고 역전파를 통해 미분하고 최종적으로 가중치를 업데이트한다. 그래서 디버깅 용이하고 연구 개발 속도 빠르고 직관적인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 뭔 소리야 이게?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파이토치를 한번 설치해 볼게요. pip install 톨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파이썬이 깔려 있다면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커맨드 창을 열어가지고 pip install 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쓰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콘다나 뭐 UV 같은 애들이면은 그에 맞게 알아서 해주세요. UV 같은 경우는 UV add 톨치나 UV pip install 톨치나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 콘다는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pip install 톨치를 하겠습니다. 이 코랩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미리 자기네들 걸로 설치를 해둬가지고 아마 이제 이미 설치됐다고 requirement already 이미 satisfied 되어 있다고, 만족되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터치의 기능을 한번 살펴볼게요. 스칼라 아실 거예요. 벡터와 스칼라는요 단 하나의 숫자만을 담는 자료형이다. 그래서 토치에서 스칼라는 0차원 텐서, 제로 디멘전al 텐서. 오케이, 이거 맞겠지? 로 표현한다. 텐서라는 거를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행렬이 담고 행렬이 막 이렇게 행렬이 여러 개 있으면은 걔가 텐서라고, 뭐 텐서장 한번 쳐보면은
뭔지 딱 감이 오긴 할 텐데. 뭐냐, 이거. 텐서. 이렇게. 행렬이 여러 개 있고, n차원이면 여러 개가 여러 개가 있고, 여러 개가 여러 개 있고. 텐서 벡터장? 뭐, 네, 유체역학 같은 데서도 많이 쓰긴 하던데, 이거 나냐? 여튼, 그런 게 있다. 그래서 한번, 네, 임포트를 해볼게요. 네, 실제로 터치를 써볼게요. 임포트, 터치입니다. Shift 엔터를 통해서 실행을 해줄게요. 먼저, 스칼라 1에다가요, 네, 터치에 자료형이 하나 있습니다. 텐서라고 해가지고 자료형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터치 텐서라고 하고, 네, 스칼라 1, 그리고 프린트 스칼라 1. 쉐이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친구는 8, 텐서 8이라고 나왔고요. 이 친구는요, 네, 터치 사이즈가 지금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다. 0차원 텐서다. 차원 텐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한번 이렇게, 이번에 5라는 값을 넣어가지고, 얘는 2라고 해보겠습니다. 2, 짠, 2, Shift 엔터 해보면요. 이번에는 5가 리스트로 이렇게 텐서 안에 들어갔고요. 그 안에 사이즈가 생겼습니다. 뭔가 1이 들어갔죠? 그러면 얘는 1차원 텐서인 거예요. 세 번째, 스칼라. 세 번째 스칼라. 네, 터치에 텐서에 3을 하고요. 네, 이번엔 3이라는 값을 주고요. 결과값에다가 리절트에다가 우리가 첫 번째로 만들었던 변수 8이라는 값이죠. 더하기 방금 만든 3이라는 값을 더해가지고 프린트를 해보겠습니다. 이 위에 두 줄을 복사해 볼게요. 그리고 얘를 리절트로 더블 클릭하면 골라지니까 짠짠 더블 클릭해서 바꿔주겠습니다. 짠. 그러면은 얘는 똑같이 0차원 텐서고요. 0차원 텐서고요. 하나 더 해볼게요. 프린트에다가 네, 리절트에 아이템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짠. 이렇게 11만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쓸 때 이렇게 앞에 텐서라고 붙어서 들어오면은 얘 어떻게 처리하죠? 네, 그냥 인트 값하고 그냥 상수 값을 더하기 1을 하거나 받았을 때 처리를 해주고 싶은데 뭔가 문자 같은 게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처리할지 애매하잖아요. 그럴 때 이 아이템이라는 걸 써주면은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숫자만 가져옵니다. 이 친구는 제가 알기로 플로트일 거예요. 터치는 기본적으로 플로트형을 지향하기 때문에 3.3 이렇게 넣어주면은 플로트로 바로 넘어갈 것 같네요. 아무래도 자동 형변환이 들어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템을 통해서 안에 있는 숫자만 가져올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벡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벡터 너무 유명하죠? 저는 이거 배울 때는 배틀그라운드에서 나오는 벡터밖에 몰랐는데 여튼 벡터 하나 이상의 원소가 일렬로 날대 1차원 텐서 이거를 1D 텐서라고 불러요. 그래서 색조 터치 색조 가끔 색조라고 써져 있으면은 네 제가 터치를 쓴 거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색조에는 터치해서 벡터는 보통
네, touch.tensor에다가 리스트 형태로 들어가서 뭐 점점점점 뭐 형태로 만들어지고 텐서의 쉐이프 이 차원이라고 하거든요. 차원이 n 형태이다. 즉 원소가 n개 있으면 1차원 벡터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일단 만들어 보면서 알 수가요. 이쪽 부분은요, 약간 저거랑 같아요. 뭐라 해야 돼? 넘파이랑 거의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쉽게 들어오실 수 있다. 1.0, 2.0, 3.0 이렇게 있으면은 네, 우리가 볼 때 x, y, z 1, 2, 3 해가지고 쭉 벡터 하나 그려지죠. 3차원 벡터 하나 그려져요. 그래서 벡터 1 프린트 벡터 1의 쉐이프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은 몇 개요? 요소가 3개가 들어간 어떤 벡터가 하나 만들어져 있다라고 나오는 것 같죠? 3개, 요소가 3개 들어가 있다. 그래서 1차원 벡터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사칙 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 1에다가 더하기 10을 해보던 거 벡터 3에다가 벡터 1에다가 곱하기 한 3 정도 해본다거나 해가지고 벡터 2랑 프린트 벡터 3에 이번에는 아이템을 붙여볼게요. 그냥 여러 번 쓰라고 일부러 섞는 겁니다. 아이템 못 쓰나봐요. 벡터 3 짠 하면은 네, 사칙 연산이 요소마다 다 들어갑니다. 모든 요소에 들어가요. 이 부분은 약간 주의를 해줘야겠고요. 그 다음에 벡터 4 벡터 네 번째 벡터에다가는요 터치에 텐서에다가 4.0, 5.0, 6.0 넣겠습니다. 그래서 결과값에는 벡터 1하고 벡터 2를 해가지고 인절트를 해보면 각 요소를 합한 게 아니라 내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조금 확인을 해줄 수 있어요. 맞냐? 아니 일단 내적이 아니라 요소 합이 된 걸로 알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말하면서 내가 아는 내용이랑 다른데? 이러고 있었어. 일반적인 덧셈 기호는 내적이 아니라 합으로 들어갑니다. 내적을 하고 싶으면 골뱅이 기호를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선형대수학 시간에서도 배우다시피 벡터끼리 연산은 크기가 같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 행렬하고 그러니까 벡터가 xy만 있는데 여기다가 더하기 xyz를 해버리면은 뭔가 이상하죠? xyz에다가 xy를 더하는 거는 이상하지 않지만 사실 거기에 z는 0이라는 게 함축되어 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뭔 말인지 알죠? 내가 자 xy에다가 xy가 있는데 xy 좌표계에다가 이 직각 좌표계에다가 x1, y1, z1을 더한대요. 그러니까 뭔 소리야 이게? 네,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이 2차원 평면에다가 z를 나타내래. 그래서 얘는 안 되겠죠. 네, 반대로 xyz에다가 우리가 x와 y를 더하는 건 뭔가 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는 사실 함축적으로 z는 0이라는 이 암묵적인 진실을 하나 담고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더해주는 거죠. 그런 거를 조금 알아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벡터 또는 텐서끼리의
4층 연산에는 무조건 저기 같아야 됩니다. 크기가 같아야 하고요. 뭐 내적이나 그런 거는 알다시피 네, 2x3 행렬에다가 내적을 해주고 싶으면은 반드시 이 끝 차원하고 시작 차원의 크기가 같아야 되죠. 그래서 얘는 앞에와 뒤에의 차원으로 2x4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서영대 수학 시간에서 굉장히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렬입니다. 행렬. 네. 행렬. 매트릭스는 2차원 형태의 텐서입니다. 그래서 툴치에서는 쉐이프가 m, n처럼 두 개의 차원을 가진 텐서를 의미한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터치의 텐서라는 자료형, 터치의 텐서라는 자료형 우리 계속 쓰고 있죠? 텐서라는 자료형에서 하나 묶어주고 하나 더 묶어주고 1,2 묶어주고 3,4 이렇게 되면은 이거 지금 옛날에 설명했다시피 어떻게 보여요? 네. 이렇게 크게 하나 하고 안에 1, 2, 3, 4 이렇게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이거 수학적으로 1, 2, 3, 4라는 행렬로 나타납니다. 2x2 행렬이죠? 그렇죠? 는 2행 2열 형태의 행렬이다. 저도 이런 걸 알고 나서 이 수업을 들었으면 좀 더 잘 들었을 텐데 그때는 군대 막 제대했을 때라 아무것도 몰랐죠. 행렬 곱셈 그리고 원소별 연산 그리고 전치 트랜스포즈거든요. 소승이 자주 활용되고 툴치는 터치.mm? mm? 터치.mm? 터치.mm? mm이 있네. 맵물. 아하! mm 또는 골뱅이 연산자 통해 행렬곱 내적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내적 같은 것도 할 수 있다. 네. 이번에는 매트릭스 1하고 이런 걸 하나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따라 치시면서 해주세요. 그래서 일단 가장 큰 괄호로 행렬을 묶고 그 안에 들어가는 벡터를 하나씩 지정을 해줍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참 매틀랩이 더 잘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매틀랩은 행렬 만드는 게 상당히 쉽거든요. 그 다음에 5, 6, 7, 8 얘는 매트릭스 2번으로 만들게요. 그래서 프린트 하겠습니다. 매트릭스 1에 쉐이프를 한번 해볼게요. 복사를 해주시고 매트릭스 2의 쉐이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x2, 2x2입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1을 더해주면 뭔가 오류가 나겠죠? 왜? 행렬은 좌우가 같아야 되니까요. 여기다가 더해주면은 2x 3이 됐습니다. 2행 3열 그쵸? 이 정도 가볍게 넘어가고요. 그러면 결과값에다가요. 맷 언더기 매투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프린트 결과값 어떤 보여주기식이죠. 그러면 요소별로 합의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1과 5, 2와 6, 3과 7, 4과 8 요소별로 더했어요.
두 번째, 매던과 매투를 한번 곱해 볼게요. 이러면은 약간 내적이 될 것 같은데 사실 내적이 아닙니다. 여기는 요소별로 곱셈이 적용이 됩니다. 매틀랩에서는 내적이 되지만 여기서는 아니다. 매틀랩에서는 네, 점하고 별 이렇게 치면은 점하고 아스트로피 이거를 쓰면은 어퍼스트로피 아스트로피 아스타 뭐지 이게? 여튼 아스타리크를 써주시면은 점 아스타리크를 써주시면은 이게 요소곱이다. 하지만 어, 파이토치는 네, 요소곱이 그냥 이렇게 별 하나다. 아스타리크 하나다. 오케이. 그래서 일반 곱이고요. 리절트에다가요. 터치 MM 하면 MM이 이제 매물이거든요. 네, MM이 이제 맷뮬이라는 것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내적을 수행하게 됩니다. 내적 결과가 제대로 되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보자고. 뭐냐 이거? 오케이. 어디 보자. 1, 2, 3, 4. 짝짝짝. 그리고 내적은 점 크게 하죠. 네, 5, 6, 7, 8. 짝짝. 1, 2와 5, 7을 곱합니다. 5 더하기 14. 네, 이게 첫 번째 요소고요. 2x2죠. 1하고 6, 8 이거를 곱합니다. 곱하고 더해요. 6 더하기 16, 22겠죠? 네, 잘 나왔네요. 여기는 이제 3, 4, 5, 7, 15 더하기 28 해가지고 43 나오겠고요. 오케이. 3, 4, 6, 8 해가지고 18 더하기 32, 50 나오겠네요. 32 이렇게 해가지고 내적이 제대로 수행된 거를 볼 수 있고요. 이거랑 똑같이 네, 리절트에다가 사실 터치 NM 맨날 쓰기 귀찮으니까 골뱅이 기호를 통해서 똑같은 내적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게 행렬의 곱이다. 오케이,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지금 보고 있었어요, 저가. 네, 이번 시간에는 일단 텐서까지 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차원 텐서입니다. 하고 샵샵 네, 몇 번째냐? 네 번째인가? 다차원 멀티 디멘셔널 텐서입니다. 멀티 디멘전 텐서. 그래서 토치에서 네, 다차원 텐서는 여러 축 네, 차원을 가지는 텐서를 의미함. 예를 들어 0차원 텐서는 네, 스칼라 1차원은 벡터 2차원은 행렬 그리고 다음 3차원 4차원 점점점 네 n차원 텐서는 통틀어서 네 다차원 텐서 멀티 디멘셔널이었네 안해 텐서라고 부른다 부름
그래서 다차원 태서는 이미지나 음성이나 동영상이나 주식 데이터 같은 시계열 데이터 비롯한 여러 축이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표현할 때 쓰인다. 이게 뭔 소리냐? 왜 이미지나 음성 같은 거는 다차원 텐서냐? 이미지는 픽셀의 위치가 있죠? 이 지금 마우스가 여기 X축이 있을 거고 여기 Y축이 있으니까 X축, Y축에 대해서 특정 영역의 데이터가 있고 그 이미지를 또 이 네모칸을 쳐가지고 이 영역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네모칸을 영역을 만들고 계속 움직이니까 그것도 시간마다 이렇게 자자자작 해가지고 기록을 해야겠죠. 시간축이 또 들어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이게 색상이 RGB 해가지고 색상 세 개잖아요. RGB 해가지고 RGB 개념은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RGB를 해가지고 컴퓨터가 뭔가 색을 만들잖아요. RGB로 이 RGB를 통해서 그래서 RGB에다가 XY축에다가 거기에 시간축까지 들어가니까 이미지나 동영상 같은 거는 당연히 다차원 텐서고 음성 데이터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리는 거 위상 정연파를 기준으로 해보면 진폭 위상 주파수 들어가고 거기에 시간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들어가야 되니까 다차원 텐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멀티 텐서라고 해서 MT를 할게요. MT 가고 싶다. 터치 텐서를 해가지고 안에다가 여러 개를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오늘 띄워봐요. 먼저 행렬을 하나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행렬을 만들고 그 안에 다시 1,2 띄고 3,4 우와 이거 뭐죠? 행렬 하나가 만들어진 거죠. 아래로 내려서 자꾸 이상한 게 뜨는데 힌트가 계속 뜨는데 계속 없애주면서 할게요. 5,6 띄고 7,8 이렇게 하면은 지금 1, 2, 3, 4라는 행렬이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로 묶었네요. 이게 어떻게 되어먹은 차원인지 보이시나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1, 2, 3, 4가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뒤쪽에 5, 6, 7, 8이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두 개가 있다고요. 여기 하나, 두 개. 뭐 하나 더 만들면 3개, 4개 이렇게 늘어나겠죠? 근데 이걸 보면은 0차원, 1차원, 2차원에다가 그렇죠? 2차원에다가 축이 하나 더 생겼으니까 얘가 3차원 태서다. 그럼 얘를 하나 더 이렇게 쭉 해주면 4차원도 되고 거기에서 뚝 하나 하면 5차원 되고 합니다. 실제 인공지능 모델에서는 막 300차원 막 이렇게까지도 다루기도 하기 때문에 자연어 처리 같은 경우는 막 100만 차원 이렇게 올라가서 어쨌든 이거를 한번 프린트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쉐이프 차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니까 3차원입니다. 개수고요. 그 개수 3차원의 각각의 개수를 의미해요. 그럼 얘는 어떤 벡터의 순서로 벡터, 행렬, 텐서, 그 다음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갈 거예요. 자, 0차원은 일단 치지 않고요. 1차원입니다. 1차원은 벡터죠. 벡터에 두 개 요소가 이렇게 있고요. 두 개 요소씩 있고요. 그 행렬에 두 개의 벡터가 들어가 있고요. 두 개의 벡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 행렬이 두 개씩 들어가 있다. 고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한번 좀 더 보기 위해 이렇게 행렬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보면요. 안에 들어간 벡터의 수나, 그쵸? 각 벡터마다 요소의 수는 변하지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3차원에 속하는 친구들과 행렬이 3개가 됐죠? 그래서 3차원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지워보고요. 이번에는 네, 벡터의 개수를 늘려볼게요.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하나 더 넣어보는 거죠. 괜히 이렇게 하나 더 넣어보는 겁니다. 이러면은 각 행렬마다 지금 벡터가 몇 개씩 들어가죠? 하나, 둘, 세 개씩 들어가죠? 하나, 둘, 세 개씩. 그러면 얘가 벡터를 표현한다고 했어요. 1차원, 2차원, 아니지. 벡터가 세 개씩, 행렬에 벡터가 세 개씩, 1차원, 2차원, 3차원, 행렬에 벡터가 몇 개씩? 세 개씩, 요소가 세 개씩 들어간다. 그럼 여기다가 벡터를 하나 넣으려면, 네, 전부 다 하나씩 더해줘야겠죠? 여기다가. 좀 수작업이 요구되는 일인데, 한번 저는 해보게요. 이렇게 되면은 3 곱하기 3이죠. 벡터의 요소가 3개. 여기가 3개가 될 거예요. 짠! 네, 바뀌었습니다. 벡터의 요소가 3개. 인지가 잘 되시나요? 저는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할게요. 솔직히 이 정도로 좋은 설명 잘 없거든요. 이건 이미지입니다. 네, 스칼라, 벡터, 벡터를 여러 개 하면 행렬, 행렬을 여러 개 하면 3차원, 3차원을 여러 개 하면 4차원, 4차원을 여러 개 하면 여튼 그런 거겠죠? 오늘 결국에는 텐서가 무엇이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텐서. 네. 터치의 텐서는 네, 딥러닝 모델에서 데이터를 다룰 때 사용되는 기본 데이터 구조. 짠. 그래서 텐서는 기본적으로 다차원 배열이고 넘파이 배열과 비슷하지만 거의 유사해요. 하지만 GPU에서 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죠. 넘파이는 CPU에서만 이거를 계산하지만 텐서는 GPU에서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터치의 텐서는 데이터의 표현뿐만 아니라 자동 미분이라는 게 있어요. 오토그레드. 자동 미분. 네, 기능을 제공해서 딥러닝 모델 학습을 도와준다. 이 자동 미분.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을 할 거면은 복잡한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그걸 자동으로 해줍니다. 얘가. 파이토치 프레임워크가 자동으로 이거를 계산을 해줘요. 그게 너무 편합니다. 이거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고 나중에 미분이기가 좀 빡세다 싶으면은 그냥 파이토치를 켜가지고 미분을 시켜보세요.
네, 터치의 텐서에 데이터를 넣어주면 리스트 형태를 자동으로 텐서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이썬의 리스트를 텐서가 지원을 한다. 딕셔너리는 안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튜플도 네, 튜플 형태도 자동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이거는 조금 섞여 있어도 상관이 없고요. 네, 리스트랑 튜플은 텐서로 만들 수 있다. 다시 T1의 터치에 텐서를 한번 차원을 줘가지고 1차원에 5로 해보고요. T2는 터치에 텐서에다가 7 정도로 줘볼게요. 5와 7이죠. 그 다음에 엔디어레이 뭐였죠? 넘파이였죠? 네, 그래서 T1 더하기 T2를 넘파이 배열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점 넘파이를 하면은 넘파이 배열로 이 친구가 변환이 돼요. 왜 넘파이로 변환을 해야 되냐? 사실 GPU를 안 쓰는 이런 파이썬 라이브러리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매플로립 같은 애도 네, GPU 연산을 안 하기 때문에 텐서 자료형을 지원을 안 해서 좀 더 범용적으로 지원해주는 넘파이라는 친구를 사용을 해주는 거죠. 사실 코드가 구현이 안 되니까 그 안에 구현이 이미 돼 있는 넘파이로 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넘파이는 애들이 쓰니까요. 뭐 설명하기가 좀 어렵긴 하네. 그래서 타입을 한번 봐보고요. 그러면 numpy 엔디어레이로 변환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안 쓰는 텐서를 안 쓰는 라이브러리에서 numpy로 이 CPU에서 numpy로 약간 수행을 한 다음에 지금 곱하기 10을 수행을 했죠? 그래서 텐서를 다시 네, from numpy를 통해서 numpy 배열을 텐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로는 이거 그냥 텐서로 써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쵸? 그냥 텐서로 쓰셔도 되고요. from numpy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게 좀 더 명시적이라서 많이 쓸 것 같아요. 자동으로 텐서로 바꿔준다. 그 다음 슬라이싱입니다. 문이 이거 네, 텐서의 슬라이싱 친구들은 텐서의 연산 numpy로 바꾸기 이거였고요. 이번에 텐서의 슬라이싱 텐서를 다시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텐서 네, 터치에 텐서에 짠 하고 1,2, 3,4 짠 5, 6, 7, 8 짠 9, 10, 11, 12 하면은 얘가 지금 한 벡터에 4개가 들어가 있고 한번 얘의 차원을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의 3차원 행렬에 한 행렬에 3개의 벡터가 들어가 있고 3개의 벡터가 들어가 있고 한 벡터마다 4개의 요소가 들어가 있다. 3x 4 오케이 3x 4 행렬입니다. CF를 한번 뽑아주고요. 한번 슬라이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싱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먼저 인덱싱을 하면은 가장 상위 차원인 네, 행렬 차원에서 첫 번째 벡터를 골라와 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을 해보면은 5, 6, 7, 8 가져올 거고요. 두 번째 T1에다가요. 넘파이랑 같은데 일단 가장 많은 행렬 그러니까 벡터 다음에 벡터잖아요. 아니 그냥 뭐냐
벡터 다음에 요소잖아요. 벡터 다음에 요소는 모든 벡터를 가져오고요. 모든 벡터에서 첫 번째 요소, 그러니까 0, 1번째 요소, 2, 6, 10을 가져오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점점이라는 거 콜론 표시를 해주면 행 그리고 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네, 이렇게 하면 슬래싱이 되겠죠? 모든 벡터에 대해서 벡터의 몇 번째 요소? 첫 번째 요소부터 1, 2, 3, 마이너스 1 여기까지의 요소를 전부 가져와주세요. 2, 3, 6, 7, 10, 11을 가져와주세요. 그럼 여기서 재밌는 거를 하나 더 할 수 있겠죠? 재미난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첫 번째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2로 할게요. 보면은 0, 1, 2 해가지고 5, 6, 7, 8까지의 벡터 중에서 모든 요소를 가져와 주세요. 할 수 있겠고요. 또는 네, 중간에 있는 2, 3, 6, 7, 10, 11이고 그리고 이 두 개의 벡터에서 2, 3, 6, 7에 해당하는 1, 3, 1, 2번 요소를 가져와 주세요. 이것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짠! 이렇게 여러분들의 슬래싱을 배웠어요. 나중에 많이 쓰입니다. 많이 쓸 거예요. 허허허. 오케이. 그러면은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부호를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점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요. 첫 번째에서 뒤로 마이너스 1번째 요소 4, 8, 11, 12 이렇게 들어갈 것 같고 이 콜론 대신에 점점점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잘 안 쓰긴 하는데 점점점도 똑같이 모든 요소라고 표현을 해석을 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B를 눌러서 아래에 셀을 만들고 오케이. 그 다음에 GPU를 사용하는 방법과 텐서를 조작하고 추가하고 자동 미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끊을게요.